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파동의 표시와 파동의 요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파동과 관련된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변위와 위치 그래프와 변위와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는 말 그대로 거리와 관련된 개념이죠. 미터 관련된 거고, 시간은 초 단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 봐봐요. 변이가 이제 요 선이 있죠. 요거를 보통 우리는 진동 중심이라고 해요. 진동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파동은 이제 진행하는 건데, 그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이렇게 막 진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진동할 때 얘를 시간에 따라서 쭉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인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내지게 되는데, 그때 변이가 플러스에서 가장 큰 지점, 높은 지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지점을 우리는 마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변이가 마이너스에서 가장 큰 지점, 이 지점을 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루는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곳, 골은 진동 중심에서 가장 낮은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선생님이 얘기한 진동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의 수직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폭을 표시하게 되면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진동 중심에서부터 골까지, 이게 진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장은 인접한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까지의 수평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기호는 우리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라고 읽어요. 그래서 파장,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파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파장 잘 기억해 두세요. 마루와 마루까지의 거리, 얘를 파장이라고 하고, 또는 여기서처럼 골과 골까지의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 마루와, 여기 마루잖아요. 마루와 골까지의 거리는 파장의 몇 배일까요? 얘는 2분의 1 람다가 됩니다. 그렇죠? 인접하는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 파장이고 반파장이죠. 그 다음에 인접하는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은 한 파장이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이 시간 그래프를 보면 주기와 진동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기와 진동수.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는 서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어떤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얘는 진동수는 한 점이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진동수예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 주기의 단위는 초이고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기호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 헤르츠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자, 1초 동안에 몇 회 진동하느냐, 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굴절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파동이 이제 매질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에요. 변한다, 꺾인다, 이런 거죠. 속력이 왜 달라지냐면, 파동이 진행하는 매질이 있는데, 이 매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굴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질의 굴절률. 이 매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파동의 진행 속력이 어떻게 되냐? 속력이 느려져요. 굴절률이 크면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굴절률에 따라서 속력이 변해서 꺾이는 현상, 이걸 우리는 굴절이라고 정의를 하죠.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굴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묻는 문제 유형이 어떤 거냐면, 빛이 꺾이는 방향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꺾인다면
어떤 매질의 굴절률이 더 크냐, 작냐, 또는 파장은 어떠냐, 입사각과 굴절각은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거든요. 이 굴절의 법칙을 잘 이해해야지 그 내용을 풀 수가 있습니다. 굴절의 법칙은 뭐냐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예요.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사인 i, i가 입사각인 거고, 사인 i에 입사하는 매질의 곱은 굴절하는 매질과 굴절각의 곱과 같다 이거죠. 이게 바로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굴절각의 사인 값과 입사각의 사인 값의 비는 일정해요. 이 비율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 V가 속력인 거고 람다 파장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파동이 꺾일 때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파동의 진행 속력입니다. 파동의 진행 속력, 여기서 V는 어떻게 정의하냐? T분의 람다라고도 하고, 아까 배울 때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 람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얘기하면, 자, 이제 또 정리를 해볼게. 자, 굴절률이 커요. 매질의 굴절률이 커. 그럼 속력은 어때? 느려. 자, 속력이 느려. 이게 느리다는 거죠. 그럼 진동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진동수 불변이라고 그랬어.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짧아지는 겁니다. 진동수가 불변하면 주기도 어떻게 될까? 주기도 불변입니다. 네.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거 두 개. 주기와 진동수. 이 두 개는 변하지 않는다.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굴절의 법칙을 좀 더 정리를 하면 파동이 굴절할 때 속력은 변하지만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 얘기했고, 파장은 이웃한 파면과 파면 사이의 수직거리다 이거죠. 그림에서 보면 지금 파면으로 진행하는 걸 나타냈는데, 여기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밝은 선 있죠, 여기. 이게 한 파면입니다, 파면. 지금 선생님이 두 개의 파면, 인접하는 두 개의 파면을 그렸는데, 이 파면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이다. 매질 1에서의 파장과 그럼 매질 2에서의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와 여기 요 거리가 또 한 파장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파장을 비교해봐. 람다 1, 람다 2라고 할게. 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람다 1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파면 사이가 이거 더 머니까. 그럼 속력은 V1 매질과 V2 매질에서 속력은 누가 더 빠른 거겠어?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속력이 더 큰 거는 파장이 더 큰 매질에서의 1 매질이 되겠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사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빨간색이 이 빛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러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법선을 그립니다. 점선이 지금 법선이죠. 이 법선에 대해서 이루는 각,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다. 법선으로부터의 각도. 경계면에서의 각도가 아니라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다. 입사각과 굴절각 정의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력은 파동의 파장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V는 F람다. V는 F람다라는 내용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선생님과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의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와 나를 보면 가는 파면으로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이라 했으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거고, 나에서는 파동의 진행 방향만을 나타낸 겁니다. 이때 그림 가에서 여러분들이 또 뭐 하나를 정리해 둬야 되냐면 파면과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을 관계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항상 서로 수직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파면을 나타낼 때는 그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뭐를 알 수 있죠? 파장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매질 1에서의 파장과 매질 2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의 파장을 람다 A라고 하고 B에서의 파장을 람다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길이를 딱 보면 딱 티가 나죠? 누가 더 커요? A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더 크겠네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진행하면서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진동수는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면 속력을 비교할 수 있겠네. V는 F 람다니까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파장은 지금 A가 더 길죠. 그래서 속력은 A에서가 더 빠릅니다.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더 빠른 거죠. 파동의 속력이 빠르면 밀한 매질이에요? 소한 매질이에요? 파동의 속력이 빠르면 소한 매질이죠.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굴절률은 더 작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아, B의 굴절률이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걸 가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예요. 요 내용은. 그 다음 이제 나를 보면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 진행 방향이 나타내진 거죠.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냈다 했으니까. 그러면 자, 경계면에서 대해서 경계면을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이 접선에 대해서 뭘 그려요? 접선에 대해 수직인 법선을 그리죠. 법선을 그렸으니까 우리는 뭘 정의할 수 있어? 입사각과 굴절각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각이 입사각 I, 요각이 굴절각 R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굴절각과 입사각을 비교해 볼게. 자, 나에서 입사각이 더 커요? 굴절각이 더 커요? 굴절각이 지금 더 큰 거죠? 만약에 빛이 진행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굴절의 법칙을 쓰면 1에서의 굴절률을 N1, 2에서의 굴절률을 N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굴절의 법칙 N1 sin I는 N2 sin R이 되니까 지금 I가 R보다 작죠. I가 작고 R이 더 크네. 그러면 굴절률은 누가 더 커야 돼요? N1이 더 크고 N2가 더 작네요. 그래서 N1과 N2의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N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1과 2는 A, B 중 하나래. 1과 2는 A, B 중 하나래. 그러면 요것과 요거를 같이 연결해서 쓰면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니? NA는 뭐가 되는 거고 N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NB가 뭐가 되는 거야? 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래요. 자, 그래서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